언어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한국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포커스는 너무 그쪽으로 맞추는 건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효과적인 어휘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 원장님, 어휘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휘학습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영어의 단어들이 좋아지냐, 요거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요. 단어증에 있는 단어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가 있으면 그 한글들 그냥 외우고 아니면은 영어의 스펠링까지 이렇게 외우고, 근데 여기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영어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한글 뜻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어휘가 필요한 경우는 단어 시험을 본다고 치면 영어 뜻 나오고 한글 뜻 쓰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내신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쓰는 길하고 이 어휘를 공부하는 길이 다른 거죠. 분리가 되죠. 실질적인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정 부분 효용이 있는데 적절히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나이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린 학생들, 좀 나이대가 있는 학생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물론 아이마다 좀씩 틀리고 아이가 얼마나 영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인지 따라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 나누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5학년 전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보고 한글 뜻을 외우고 그것을 시험을 보는 방법이 좀 덜 유용하죠. 그래서 요거는 해도 좀 줄여야 되고 많이 하는 게 좋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시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 백신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생짜로 영어랑 한글의 단어를 1대1로 매칭시키는 식으로만 계속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실은 이게 효과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쉬울수록 정의하는 게 어려워요. 나라는 단어, I 이런 거나 안다, know 이런 거, 요거를 맥락상 이제 습득을 한다는 거는 그거보다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이제 맥락상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쉬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영풀이를 읽어도 나라는 개념이나 안다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건 실은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우는 게 더 낫다,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방법만으로 어휘를 습득한다라는 것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방법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거죠. 아이의 나이가 어린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개수를 많이 가져가진 않고 자연스럽게 배우기 좀 어렵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한글 뜻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것은 좀 가르쳐주고 한글 뜻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념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이 이머전 교육이라고 해서 그냥 영어를 영어로, 근데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 제스처를 많이 넣고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분위기상 이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근데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느끼는 약간 재미는 조금 더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같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뭐 하라니까 따라하니까 우리 팀 점수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머전 교육이 좋은데 시간이 걸려요. 또 이머전 교육에 특화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학구적으로 변형이 됐을 때 그게 적응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적인 거는 이걸 약간 접목시키는,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머전도 하지만 일부는, 양은 많지 않지만 한글 뜻하고 영어 뜻 매칭시키는 뭐 단어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액티비티를 넣어서 진행을 한다.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뭐 단어 공부, 요거는 4학년 때까지는 좀 적게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사실은 나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제 기초적인 어휘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어요. 네. I라든가 no라든가 이런 네. 기본적인 단어들이 돼 있으면은 공부를 할 때 수월하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면 이제 5학년부터는 사실은 이머전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상당 부분 국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거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머릿속에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글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영어로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아주 많이 먹히지는 않는 거죠. 물론 영어로 대화도 하고 약간 눈치도 보고 이런 경험을 하겠지만 2단계에서는 학구적으로 영어하고 한글이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으로 지도를 하게 된다. 요거는 조금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 포커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보다는 학구적으로 배우는 게 좀 많아져야 된다. 요거는 실력이 아직은 많이 쌓여있지 않은 학생들 대상을 하는 거고요. 영어 실력이 네. 좀 돼 있다. 그러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구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영어 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 탄탄한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어휘를 넓혀가는 게 괜찮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을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어휘를 습득하는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언어적인 것보다는 학구적으로. 여기서 학구적이라는 것은 뭐 열심히 뭐 적으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의미를 파악하고 글을 읽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어휘들을 잡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노출을 통해서 또는 글을 많이 읽어서 어휘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뭐 1대1 매칭이 아니라 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지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독서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네. 익히면은 괜찮은 그런 거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대부분의 경우가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어휘를 완성해 가는 게 좋죠. 그렇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있죠. 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쓰는 방법 같은 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어휘를 습득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적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떤 책의 내용,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의 쓰임이라든가 의미,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궁금하신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제대로 어휘 공부가 되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글 뜻도 알아야 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한글로 가르칠 때가 많으니까 영어랑 국어랑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충분히 실제로 됩니다. 뭐 영어만 하는, 말도 영어로 하고 글도 영어로 쓰고 다 영어로만 가르쳐도 학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한글로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은 또 한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네. 영어로만 다 지도를 해도 한글과 영어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돼요. 일정 나이가 되면 네. 영어로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휘 부분에서 특히 그래요. 많이 생각하는 거가 거꾸로 되는데 어휘 부분을 오히려 시간당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어휘 부분도 말을 통해서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제가 지도하는 방법은 구어체로 말을 잘 안 해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 무료 강의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네. 걸 잘 들어보시면 아니면 석학들이 테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구어체를 많이 구사를 안 해요. 논문이나 수준 있는 글에서 쓰는 표현들이 말을 할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관찰을 해보면은 이중 언어 학습자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들 중 한 분은 한 언어 쓰고 다른 분은 다른 언어를 써갖고 각각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이거를 바꾸는데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네. 만약에 영어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게 한국어로는 이거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괜찮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 언어 어느 네. 정도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혼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혼란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혼란을 극복하면서 상당한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되고 잘 모를 때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극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언어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언어 학습, 단어장을 이용하든가 한국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포커스는 너무 그쪽으로 맞추는 건 좋지 않아요. 단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효율이 좀 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게 네. 좋으니까, 밸런스는 항상 그 책이나 글을 많이 읽는 곳에 중점을 두시고, 어휘 공부는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휘점을 고르실 때는 학원을 다니면 뭐 학원에서 골라주겠지만 스스로 생각하실 때는 쉬운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쉬운 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혼자 또는 이제 어머님과 같이 공부한다는 상황이라고 하면 단어장을 딱 폈을 때 자기가 대략적으로 뜻을 아는 것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단어장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학원에서 하는 건 조금 틀릴 수 있죠. 학원에서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운 거 나가도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